자, 이번 시간에는 13단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자, 우리 관계대명사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지.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어법이야. 특히 고등어법에서 관계대명사 that, what 구별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먼저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관계대명사는 용법에 이름에 다 힌트가 있어요. 관계라는 거는 문장과 서로가 연결이 된다는 거고, 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 말은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면서 대명사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거죠.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건데, 자, 관계대명사는 뭐라 그랬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어.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첫 번째, 어부터 쉽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데이부터 이열까지가 또 다른 문장인데, 하나의 문장이 나왔으면 또 다른 문장과 연결되려면 접속사를 반드시 써줘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컴마만 있네요. 컴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거야. 그러면 뭐가 틀렸느냐 보면, 자, 많은 해양 쓰레기물이 거대한 선박 그 대형 선들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약 만 톤의 강철 선적 컨테이너들을 바다에 버린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자, 앞에 있는 라고 카고 쉽이라는 것을 받아주면서 대신하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필요한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대의를 없애주고 그 모든 거를 만족시켜주는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주는 거죠. 자, 왜 관계대명사 with냐? 선행사가 사물선행사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동사가 왔으니까 이거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네요. 자, 그 다음 풀이 전략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선행사라고 하는, 즉 그 관계사 앞에 쓰이는 명사, 그래서 앞에 쓰이는 말이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특정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도 하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절해서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문제는 관계대명사 what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what 자체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what을 풀어서 쓰면 the thing 대시 되거든. 그래서 얘 자체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절이 아닌 명사절로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 잘 정리하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그들은 건물을 지었다. 가운데 중심 어떤 중앙에 돌 기둥이 있는, 근데 그것은 건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딱 봐도 이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접속사 이시냐 위치는 접속사 기능도 하면서 앞에 있는 a central stone pillar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도 하는 위치가 들어가야겠지. 이게 바로 동사가 왔으니까 이건 주격 관계 대명사야. B번 볼게요. B번도 대이냐 대시냐. 근데 뒤에 바로 동사가 왔잖아. 하나의 문장과 또 다른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가 와야 되지? 그러니까 대의는 안 되는 거죠. 접속사와 앞에 있는 occupation이라는 선행사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대시 와야 되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직업들이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 여기 접속사가 있잖아.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위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occupation을 받는 대명사 them을 써줘야 되는데, 왜 they가 아니라 them이냐? 전치사 of, 전치사의 목적격이니까 them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들의 일부는 굉장히 독특하고 일상 평범하지 않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에게 되게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풀이 전략 두 번째는 다양한 관계대명사를 중심으로 앞뒤 형태를 파악하자. 자, 관계사절에서 그 관계사가 주격으로 쓰였느냐, 목적격 또는 소유격으로 쓰였냐는 앞뒤, 특히 뒤의 형태를 파악하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지. 자, 여기 한번 설명을 보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그 절 안에서 관계사가 그 역할에 따라 주격, 소유격, 목적격 구별된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이거의 구별은 자,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해놨는데 자, 먼저 일단은 이 표를 보자. 이 관계사가 그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은 주어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이 된 불완전절이고 목적어는 그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된 불완전절이라는 거야. 소유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관계대명사 what은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가 선행사가 앞에 없다라는 것. 다른 관계대명사랑 달리 선행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지만 공통점은 what도 관계사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 동물이면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고 사람이면 who를 쓰죠. 근데 사람, 사물, 동물 다 쓸 수 있는 건 대시야. who하고 위치는 소유격일 때는 whose 써주고 위치도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쓴다고 알아두세요. of 위치는 좀 뒤에 뭔가 좀 다른 게 오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냥 whose 선행사가 사물이어도 동물이어도 whose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목적격은 who, whom 다 되는데 우리가 원래 정석은 whom이지만 구어체에서 who를 많이 쓴다고 했죠. 그리고 목적격 which, that은 소유격은 없고요. 주격과 목적격 형태만 있습니다. what은 선행사가 없다는 거. what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what도 주격과 목적격 형태만 있고 소유격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이 뒤의 형태를 앞에와 뒤의 형태를 파악하라는 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어. 좀 쉽게. 자, who, which, that이 관계대명사라고 쓰였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당연히 얘네들은 다 선행사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선행사 필수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가 주어, 이 관계사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바로 동사가 와야 되죠. 소유격이라는 건 얘들아 소유격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죠. His book, her book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드시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주어 동사로 파악을 해서 요거를 목적격 자리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맥락 속에서 잘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사절 안에서 얘가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을 대신하는 거니까 목적어라는 건 주어 동사 다음에 오는 거잖아. 그래서 어순이 주어 동사가 오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여기 들어갈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인데 선생님이 여기를 왜 타동사라고 써놨냐면 목적어를 필요하는 건 타동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동사를 볼 때 그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구별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여기 자동사가 왔다면 그거는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으니까 완전한 절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자동사인데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만 딱 뒤에 써져 있으면 live in 하면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쓸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 다음에 what은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선행사가 명사가 있으면 건 틀린 문장이고 what이 주격과 목적격을 두 가지로 쓰인다고 했잖아. 주격일 땐 당연히 동사가 와야 되고 목적격일 땐 주어 타동사 형태가 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what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풀어서 쓰면 더띵 대시 됩니다. 자, 예문 볼까요? 자, 여기까지가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바로 동사가 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주어 역할을 하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온다는 것도 기억하자. 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what은 여기서는 뭘로 쓰인 거죠? 주어 동사가 왔잖아요. 타동사네 목적어가 없는 얘는 그 무슨 격 쓴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였네요. 자, 얘들아 이 미를 선행사로 보면 안 돼요. 이 미는 문장상 간목이고 이 전체가
직접 목적으로 쓰인 4형식 구조입니다. 그는 항상 나에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관계대명사의 앞뒤 형태를 파악해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what은 선행사가 없다라는 거 요것도 잘 파악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행사 필요하는 거 관계대명사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 what도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공통적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이제 알맞은 10번 같은 거는, 위치냐, 후주냐, 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서 맥락상 소유격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즈가 와야겠죠. 그래서 한 디자이너가 새로운 안경 라인을 출시를 했는데, 그 안경의 부품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만들어진다. 거의 80% 이상의 자연적이고 재생 가능한 재료들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B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동사 앞이니까 주어 자리야.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절이죠.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절인데 자 that과 what은 다 명사절로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명사절 that을 쓸 것이냐 명사절 what을 쓸 것이냐는 뒤에 오는 절의 형태를 봐야 돼요. 완전한 절을 이끄는 거는 명사절 that으로 불완전한 절을 이끄는 거는 명사절 what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왜? what 자체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that이지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명사절로 쓰인다고 했죠. 그럼 뒤에 문장을 볼게요. I 주어, run 동사인데요. run은 무엇을 배우다라는 여기서 타동사로 쓰인 거죠. 그럼 타동사면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 이렇게. 왜 이 목적어가 없으면 없어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what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what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명사절이 이끄는 이 명사절들은 다 무슨 취급한다고 했어? 주어 자리 오면 단수 취급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동사 is. 그래서 그것도 잘 알아두자. 명사절 주어는 단수 취급.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일치 문제.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배운 것은 있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함정 피하기 문제인데, 자, 요것도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항상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할 때도 긴 주어일 때 핵심 주어와 핵심 동사 사이에 이런 수식어가 다닥 붙어가지고 동사의 수일치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 앞에 주로 선행사가 오니까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는 다 선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이렇게 긴 전명구, 전치사, 명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명구의 안에는 명사, 선행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상 어떤 게 진짜 선행사인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야. 즉 정확한 선행사를 찾아라. 알겠죠?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에는 선행사가 his son이야. 여기 in부터 stadium은 다 전치사구로 수식어구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맥락을 보면 축구를 하는 거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지역도 아니고 경기장도 아니기 때문에 his son이기 때문에 답은 who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축구를 했던 뭔가 데이비드는 2시간 동안 축구를 했던 자신의 아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F번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사는 a Korean student니까 답은 who가 돼야겠죠. 자, 로봇학을 전공하는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who. 그래서 여기 from부터 솔직히 여기 코리아까지는 다 수식어구잖아요. 전치사구. 그렇죠? 그러면 해석해보면 우승자는 로봇 공학을 전공한 한국에서 잘 알려진 연구소 중 한 곳 소속의
한국인 학생이었다. 여기서 laboratory는 연구소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문장은 올바른 문장입니다. 자, 볼게요.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성취였다. 나에게는. 나는 끝낼 수 있었다. 에세이를. 영어 숙제가 요구하는. 자, 여기 볼게요. that 앞에, 이 that이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요구하다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적어가 my essay가 들어간 자리였겠죠? 그 목적어 앞으로 빠져준 목적격 관계대명사 구문이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수 중심으로 쓰임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요 풀이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대, 동격의 대, 명사절로 쓰이는 접속사 대를 구별하라.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요거를 구별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독해를 할 때도 항상 요거 구별하는 법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 구별하는 거 일단 여기 이렇게 딱 도표화 되어 있는 거 여기 잘 정의돼 있지? 이거를 100% 너희들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둬야 돼. 이거는 어법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that은 당연히 선행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주격이나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없는 접속사 that은 당연히 얘는 명사절이니까 명사절이라는 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죠.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고 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주어 자리,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동격의 대시 요거랑 관계대명사 대시랑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동격의 대답에 여기 보면 the fact, the idea, the news, the belief라는 이런 추상 명사들이 와요. 이런 추상 명사들이 오고 이 추상 명사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동격의 대절이잖아. 동격의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게 관계대명사 대하고 다른 점이죠. 그런데 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의 의무를 판단을 할 때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그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너네들이 잘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동사를 외울 때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특히 동사는 얘가 주로 자동사로 쓰이는지 타동사로 쓰이는지 또는 자타동사로 쓸 때 또 의미가 달라지는지 아니면은 의미 차이가 없는지까지 유념하면서 어휘를 익혀줘야 돼요. 자, A번 볼게요. A번은 딱 봤을 때 뒤에 바로 동사가 왔어요. 문장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 오면 안 되죠. 이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조니까 관계대명사 쓰는 거 맞는데 앞에 이렇게 선행사가 딱 있네. 그러면 what을 쓰면 안 되고 that을 써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해석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B번 볼게요. B번 같은 경우도 자, the belief라는 추상명사가 왔고 뒤에 they will run faster and faster 완전한 문장이 왔네. 선생님 run 뒤에 여기서 run이 달리다. 자, run은 자타동사 다 되는 동사야. 얘가 타동사로 쓰이면 무엇을 운영하다라고 쓸 땐 타동사야. 하지만 여기서 맥락상 달리다는 뜻이잖아요. 달리다라고 쓸 땐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 뒤에 부사 왔잖아. 수식어고. 문장 완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문장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위치가 오면 안 되고 대시 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건 동격의 대절로 쓰인 거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냐 동격의 대절이냐 구별하는 문제였죠. B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타동사 구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풀이 전략 두 번째 보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이거 꼭 알아둬야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계속종 용법은 앞에 컴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컴마 뒤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가 아닌 명사절 접속사 that 또는 지시대명사 that, 지시형용사 that은 다 컴마 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that은 정말 다양하게 쓰이잖아. 그거까지 잘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다라고 배웠지만
in that 이라는 것은 하나의 표현처럼 알아둬야 돼요.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같이 잘 구별하자. 그럼 문제를 볼게요. 자, 컴마가 왔고 이거는 여기 try라는 선행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바로 동사가 왔은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기 때문에 which를 써줘야 돼요. 계속 좀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D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거는 맥락상 자 보자.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가 와야 되고 which의 선행사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앞에 문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in that이 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D번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특별한 방어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과는 다르다. 내가 소리 지르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건 뭐뭐라는 점에서 맥락상 그렇게 와야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서술형 잡기에서 우리가 관계서절 안에 절이 또 삽입될 수 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요거를 모르면 굉장히 구조 파악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관계서절 안에 절이 삽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삽입절이라고 해요. 삽입절에 쓰인 동사는 주로 think, believe, hope, feel, say, know, be sure, be certain 이런 형태의 동사가 쓰이는데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자. 여기서는 그는 모든 일을 성사시킨다고 그가 믿는 반지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라는 문장인데 자 볼게요. The ring이 선행사로 쓰인 거야. 선행사로 쓰이고 이 선행사를 받는 대절에 관계되면 대시 쓰였는데 이 대시 뭘로 쓰였냐면 원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동사가 온 건데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삽입절이 이렇게 쏙 들어간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사이에 이렇게 삽입절이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주어는 뭐 맥락상 뭐 he, she, 뭐 they 다양한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동사들은 주로 think, believe, hope 이런 애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관계사절 안에 이런 삽입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구조를 잘 기억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that he believes makes every work done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법 얘들아 공부를 했고 관계대명사의 중요한 특징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 관계사 절 안에서 그 관계사 하는 역할에 따라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구별되는데 그럴 땐 앞뒤의 형태를 보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that은 관계대명사 that, 명사절 that, 동격의 that 으로 쓰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생략하는 경우,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앞에 쓰이면 안 되는 것들, 그쵸?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쓸 수 없고 전치사 쓸 수 없는데 예외적 다른 경우, 뭐 관계대명사 아니 명사절 that, 지시대명사 that, 지시형용사는 다 컴마 쓸 수 있고 in that이라는 거는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쓰일 때 같이 하나 표현이니까 그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서술형 잡기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관계사절 안에 들어간 삽입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주로 쓰이는 동사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동사들을 익혀놓자. 알겠죠? 총 노트 테이킹 잘하고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